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운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심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까지, 이렇게 일어설 때 발생하는 불편한 증상들을 기립 못 견딤증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장애 시리즈 세 번째로 이 기립 못 견딤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립 못 견딤증을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 기립 빈맥증후군, 그리고 단순 기립성 어지럼증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증상들이 혈압 변화와 뇌혈류 감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립시, 즉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중력의 영향으로 약 500에서 800ml 정도의 혈액이 다리 아래쪽 하체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 몸의 혈액 감지 센서가 이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다리 쪽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정맥은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거의 수초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약 20% 정도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라도 감소하게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는 자체적인 혈류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 혈압이 어느 정도 변하더라도 뇌혈관을 조절함으로써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이 시스템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뇌혈류가 더 심하게 감소하게 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립 못 견딤증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혈압과 뇌혈류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진단 기준은 일어선 후에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 즉 위에 있는 혈압이 20 이상 또는 이항기 혈압, 아래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와 증상의 심각성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압이 많이 떨어져도 약간의 어지럼증만 느끼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혈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뇌의 혈류 조절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증상 발생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일어선 직후 15초 이내에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빠르게 회복되는 타입이 초기 기립성 저혈압 타입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젊은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고전적인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일어선 후에 3분 이내에 발생하고, 이것은 자율신경계 이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킨슨병이 오래되었다거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연성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일어선 후에 3분 이상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초기 단계나 탈수,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물 부작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압약입니다. 특히 알파 차단제, 그리고 이뇨제, 혈관 확장제와 같은 약물들이 이렇게 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신과 약물 중에서는 클로자펜이나 코티아펜과 같은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아미트리틸린과 같은 항우울제 약물들이 이 기립성 저혈압을 잘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파킨슨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레보도파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약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약물들도 역시 이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혈관을 확장시킨다거나 심장 기능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체내 수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기립 시에
혈압 조절 능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노인분들에서는 약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뇌혈류를 측정해보면 일어선 후에 뇌로 가는 혈류 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더 크게 감소하고 회복도 느립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 판단력 감소,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립목견림증의 두 번째 유형인 기립빈맥증후군은 일어설 때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진단기준은 일어선 후 10분 이내에 심박수가 분당 30회 이상 증가하면서 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심장이 과도하게 빨리 뛰면서 혈압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때 환자분들은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가슴 조임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질환에서 흥미로운 점은 혈압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연구에 따르면 기립빈맥증후군 환자들은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심장 안으로 혈액이 채워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량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뇌로 가는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어 있지 않는다거나 뇌혈관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 혈압은 유지되더라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뇌 안쪽에 있는 작은 혈관, 미세혈관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미세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립빈맥증후군 환자분들은 뇌로 가는 혈류 감소로 인해서 인지기능의 저하, 브레인 포그라 불리는 사고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기립목견림증의 마지막 유형인 단순 기립성 어지럼증은 앞서 말씀드린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기립빈맥증후군의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가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가 발생합니다. 주로 빠른 자세 변화, 탈수,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뇌혈관의 자동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상들이 일시적이고 신체에 위험을 주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심해지면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어설 때 어지럽다고 해서 단순 기립성 어지럼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전 기능 이상이라든가 다른 신경 이상에 의한 어지럼증과 반드시 구분하여야 합니다. 귀가 울린다, 먹먹하다, 청력 저하가 있다, 두통 또는 구토 증상이 있다, 신경성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립목견림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압과 뇌혈류 관점에서 중요한 검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성기립 검사인데요. 누워있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혈압과 맥박을 재는 것입니다. 일어난 즉시 그리고 3분, 5분, 10분째에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여서 누워있을 때와 비교하는 것인데요. 매우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립경사 테이블 검사인데요. 전동 테이블 위에 환자분을 눕히고 60도에서 80도 정도를 세워서 혈압, 맥박,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빈맥증후군의 표준 진단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경두계 뇌혈류 초음파인데요.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의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기립 시의 뇌혈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뇌혈류가 감소하는 경우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혈압 변동 또는 뇌혈류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립목견림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운동이 혈압과 뇌혈류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은 기립목견림증 환자에서 단순한 체력 향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의 펌프 기능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은 일어났을 때 혈압과 뇌혈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의 효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근육 펌프 기능 강화인데요. 다리와 복부의 근육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정맥을 압박하여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일어났을 때 혈액이 하체에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또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어났을 때 혈관이 적절하게 수축하여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전체적인 혈액량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일어났을 때 혈압 저하가 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시키고 일어났을 때 혈압 저하 그리고 심박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점진적인 증강 접근입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벼운 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에는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매우 안전합니다. 자전거 타는 운동, 다리를 들어 올리기, 가위 운동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속 운동이 좋은데요. 물속에서의 운동은 물의 압력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수축시켜줌으로써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다음으로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인데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기립 시에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아리 근육 수축 운동으로는 발꿈치 뒤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 도움이 되고 스쿼트도 좋습니다. 브릿지 운동이라 해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플랭크 운동, 배와 허리 쪽에 있는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과 복부 근육 강화도 역시 몸통 내부의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인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어났을 때 기립 적응력을 훈련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발목 펌핑인데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앉아있을 때도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리 교차하기인데요. 서 있을 때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살짝 걸치는 동작입니다. 이는 하체 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부 수축인데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복부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하는 운동입니다. 이는 몸통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과 함께 기립 목견림증의 치료에서 중요한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하루 2에서 3리터 정도의 물과 적절한 양의 염분을 섭취하여서 혈액량을 충분히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물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압박 스타킹입니다. 하체에 압력을 가해서 혈액이 하체에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오래 서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되고 운동 중에도 착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서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위도드린이라는 약물이라든가 수분을 혈관 내에 가둬주는 프로드로콜티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립빈맥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인데놀과 같은 베타 차단제, 이바브라딘과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여서 운동을 병행하면 증상이 심한 분들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면 뇌혈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움직여준다거나 다리에 힘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여서 용량 조정이나 복용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립 목견림증은 운동, 약물, 생활습관 조정을 통해서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일어날 때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혈류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담 없이 절대 약물을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의 후에 용량 조절이라든가 복용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은 증상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